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크라켄 다음 팍소스 이런 얘기인데,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크라켄이라는 거래소가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스테이킹 관련으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제 증권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을 내면서 합의를 했죠. 벌금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36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팍소스 저번에도 영상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팍소스는 현재 바이낸스 달러를 발행하는 주체 기관이죠. 근데 얘네도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리 좀 SEC에서 우리 너네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악재를 예측하자면 코인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그래도 제일 큰 거래소니까요. 근데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서비스는 크라켄이랑 BUSD 방금 팍소스가 터지고 나서 혹시나 이제 또 SEC에서 한바탕 조라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코베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코베 대표가 쓴 글을 아까 보니까 우리는 합의를 하고 그런 잘못이 없다. 우리는 그냥 법적 대응을 할 거고 그렇게 할 거다. 변호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위아래로 애매한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는 악재가 조금 나오니까 살짝 위축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코베가 또 근본 중에 근본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시는 이제 내일이 CPI가 있잖아요. 이러한 애매한 시장 상황 와중에 아이러니하게 또 내일 CPI 발표가 있는데, 이 0.5% 금리를 올릴 거라는 합의가 10% 가까이 9.2%로 올라왔어요. 원래는 거의 0%였거든요. 지난주까지는 0.5%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살짝 증가했다라는 건데, 결국은 0.25 올릴 거라고 보는 사람이 90%고요. 근데 금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0.75, 0.75, 0.5, 0.5 그다음 0.25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금리 올리는 폭 자체가 줄어들었잖아요. 과거부터 봤을 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금리를 크게 올리다가 낮게 올리면은 다시 한번 크게 올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CPI가 그래서 얼마가 될 것 같냐라는 걸 보면, 인베스팅닷컴이 저번에 맞췄는데 위에는 인베스팅닷컴이고 아래는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인플레이션 그 CPI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데요. 보면 6.2%로 인베스팅닷컴을 예측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6.48%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다른 영상들에서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이 CPI를 우리가 계산할 때 가중치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CPI를 볼 때 중고차 지수, 임대 지수, 서비스업 지수 되게 많은 걸 보면서 그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물가라고 보는데요. 보면 이 물가라는 게 사실 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다 보니 여러 곳에서 가중치를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고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값이 떨어지면은 이 CPI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고차가 예를 들면은 2억 5천만 원짜리 S클래스 S580 기준으로 지금 중고차가 1억 5천에 거래된다. 우리나라로 그냥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빵원이 되진 않잖아요, 중고차가. 그래서 계속 가중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 업별로. 자, 그래서 그 가중치는 2년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보면 5번을 바뀌었겠죠. 그러면 2022년도에도 바뀌었겠죠. 근데 올해부터는 23년도, 그러니까 매년 바뀝니다. 23년도에도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고요. 24년도에도 보는 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난 10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 5번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2년마다 바뀌었으니까. 지난 10년 중에 5번이 바뀌었을 때 첫 CPI는 예측치보다 높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또 약간 어려운데 영상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돌려보세요. 2월 우리가 보는 CPI는 괄호치고 1월이라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월에 발표하는 물가는 1월 걸 발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월에 14일 살았으니까 14일 산 걸 가지고 2월 7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30일을 다 보낸 1월 거의 물가를 우리가 2월 달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바뀐 첫 그 가중치 업데이트의 CPI는 이번 달 2월에 발표하는 게 첫 CPI예요. 바뀌는 CPI 가중치가.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지난 10년의 5번의 데이터를 통해서 5번 중에 4번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예측치보단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안을 하고 보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한 대 맞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만약에 실제가 예측치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하게 나오거나 하면은 좋은데, 만약에 높게 나왔다 그럼 시장이 좀 안 좋겠죠.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걸 끝나고 나서 파월이 연설을 할 때 실제 CPI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으나 이거는 새로운 CPI 가중치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다음 달을 봐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너무 이거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뒷받침하는 게 이 내용인데요. 보시면 쉽게 설명하면 새로운 가중치로 봤을 때는 CPI가 이게 CPI 지수인데 아래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올드 가중치, 지난 가중치로 내리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가중치 업데이트는 예상이 여기다. 이 괴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덜 떨어지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 이제부터 좀 좋은 얘기인데요. 러시아는 국영기업, 러시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후적인 게 제일 커요. 일단 러시아는 날씨가 상대적으로 춥기 때문에 원래 채굴기를 돌리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해서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뭐 애초에 에어컨 틀기 전에 그 지역의 온도가 낮으면 더 좋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러시아는 아주 채굴하기 좋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러우 전쟁 때문에 미국이 이제 달러 같은 걸 계좌를 동결시켰을 때 오히려 이런 크립토가 해외로 돈을 보내는데 아주 용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 브라질 은행에서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 지원을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면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보면 새로운 산업 자체가 등장할 때 마찬가지예요. 보면 스마트폰이 생겨날 때 애플이라는 회사가 원래 큰 회사였나요? 갑자기 등장한 회사고 스마트폰의 주류를 이끌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SNS, 우리나라 SNS를 보면 카카오가 다 먹고 있죠. 근데 카카오도 전혀 새로운 회사였고 왜 삼성이나 LG나 네이버가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국가적 차원으로 보면은 이 암호화폐라는 테마 안에서 신흥국들이 또 새롭게 일어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실게요. 이 차트는 차트 자체를 되게 깔끔하게 선을 딱딱딱딱 그어놓은 건데 보시면 약간 메이크 센스 합니다. 이 부분부터의 지지 저항을 이렇게 본 건데요. 몸통 캔들을 이으면 상승 직전에 여기서 한번 맞았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맞았었고 그거를 현재 몸통으로 지지를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오르면은 6만과 3만 사이면은 거의 4만 5천 그리고 기울기가 좀 올라갔으니까 4만 8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차트이고요. 이거를 또 밑바탕할 수 있는 게 MVRV라는 지표가 있는데 뭐 저는 이 지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 올라오는 걸 보면 괜찮습니다. 보면 MVRV가 1 이상으로 올라간 이후에 다시 1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역사가 뭐 2015년부터니까 8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고 주식에 비해서 장마감이 없기 때문에 8년의 시간이 주식보다 약 4배 빠르거든요. 반대로 보면은 그냥 32년 8432 맞죠? 네. 32년 동안 있었던 데이터라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 이상으로 지금 올라온 1.1의 상태인데 이 MVRV 지표로만 보면 다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게 데이터상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볼 텐데요. 지난 MA 51선과 MA 200일선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댓글들을 보시면 51선의 노란색 선이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주황선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감안해서 바꾸겠습니다. 일봉상에서 MA 51선과 200일선 얘기를 했었는데 MA 51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장의 좋은 쪽으로 형성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보통 골크가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상황이 꽤 많았다고 지난 영상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기준을 골든크로스가 나는 요 이틀의 기준을 보면 한 번 올랐다가 떨어졌죠. 근데 이제 주봉상에서 보면 주봉은 또 웃긴 게 데드크로스예요. 근데 일봉상에서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 주봉상에서는 데드크로스니까 떨어졌다가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그런 것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주에 주봉이 되게 재밌는 게 69K 최고점에서 이 반등 때 왔던 48K의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뚫고 다시 캔들 꼬리로 리테스트를 주봉상에서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반등을 이어나간다면 이제 조정은 끝나고 반등으로 가는 국면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근거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VRV 지표도 있고요. 뭐 RSI에서도 있고 해시리본의 바이도 있고 그리고 MACD도 확대해보면 현재 0 이하에 있는데 이게 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긴 추세의 하락장이 끝날 때 0 이상으로 올라가면 하락장이 끝났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18년도부터 하락장이었는데 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이 0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때 확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지 않았죠. 0 이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자면 MACD도 그렇고 곧 0에 부딪히니까 0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장세가 위쪽으로 완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차트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일 CPI 보고 수요일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CPI 하시고 금리 하니까 보는 거긴 한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경제 정책이 지금 중요했던 이유는 22년도가 워낙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중요한 거고요. 그 정책은 사실 끝이 있잖아요. 지금같이 정책의 끝이 다 와갈 때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정책보다는 차트 위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아주 힘차고 좋은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